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레딧의 유혁입니다. 테크셀즈 팀의 유혁입니다. 오늘 브라운백의 주제로 되게 긴 단어의 주제를 골랐는데, 이게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 말에 제가 기밀 컴퓨팅 브라운백을 발표를 한번 했는데, 그때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밀 컴퓨팅은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환경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들이 어티스토리에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워크로드는 뭘로 검증하냐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로 트러스트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매니저라는 아주 긴 이름의, 그 당시에 TP였나? 아마 TP였던 것 같아요. 이 4.20의 지혜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사실 별 생각 없이 기회가 되면 이걸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말을 막 뱉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그거 하고 나니까 계속 이거에 대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이 요거 뭐냐, 기능 되냐, 이런 얘기도 시작되고 하면서 결국은 오늘 세션에 이르렀다라는 거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재민이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참 허접하죠. 허접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인터넷망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어딘가에 우리 고객사라고 가정해보고, 고객사 망에 있는 오픈시프트와 혹은 케이파레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얘가 접근만 하는 게 아니라 접근해서 우리 뭐 파드가 뭔가 우리 쪽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해줬겠죠. 그런 다음에 그놈이 그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내부의 API나 다른 파드에 또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단순한 플로우잖아요. 외부 앱이 API 요청을 전송했다 하고 나면은 뭔가 방화벽을 통하거나 VPN을 통과해서 우리 그 고객망 안에 들어오고, 뭔가를 거쳐가지고 우리 오픈시프트에 만나면 인그레스를 거친다거나, 혹은 뭐, 맥브리런이나 SRW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거쳐서 들어옵니다. 뭐 API 게이트를 통째로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내부 서비스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받아가지고 딴 거를 접근해야 되는 이런 통로인데, 요 그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어둠이.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렇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방어벽이나 VPN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모델들을 경계 기반 방어, 파라미터 스키리티 혹은 파라미터 디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경계를 겁나 막아, 열심히 막은 다음에 그거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애가 누구 어떻게든 들어왔어. 그럼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애라고 암묵적으로 그냥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는데 당연히 해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그것부터 막는 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최근엔 또 하나는 이제 얘기 나는 게, 이제 멀티 클러스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내게 온프렘도 쓰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가고 사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경계가 어디서 어디야? 이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구현하는 건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들어와 계신 그 저희 SA 팀 분들은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 이걸 나중에 따로 뭐 영상으로 접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어가 계셨으니까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서비스 어카운트는 아까처럼 뭔가 파드가 앞에 있는 그림처럼 파드가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K8S API에 접근하려고 할 때 주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위한 계정 어카운트인 거죠. 요걸 주면은 얘가 그냥 어카운트 같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여기다가 알백으로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권한을 주는 거를 우리는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 토큰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 거고, 요거를 시크릿에 담아서 뭐 파드가 갖다 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발행에 대한 건 있는데 관리에 대한 얘기가 없죠. 롱 리브드라고 이 저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마우스가 안 보이네. 어쨌든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장기간 사용되고 로테이션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위협이 생긴다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타파하려고 나온 게, 사실 이것도 오래된 개념입니다만 시크릿에 담는 게 아니라 볼륨 바운트하는 방식이 나오죠. 사실 이거 나온 지 오래된 기능이고 우리 교육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시크릿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방식 자체를 프로젝트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 PSAT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그 볼륨에다가 토큰을 넣은 다음에 파드에 마운트 시키니까 시크릿은 없어요.
그 파드만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그 파드에 바운드 된다라고 얘기해서 요렇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추가로 요거를 큐블렛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뭐 경계 보안에서 없는 기능들이 들어오는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건 뭐냐면, 얘는 내부적으로 API를 쓰는 거에 특화된 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투 서비스 통신으로 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고, 추가로 얘는 이제 클러스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클러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장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는데, 사실은 뭐 OIDC 연동한다거나 뭐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페더레이션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만, 걔도 사실 그렇게 썩 쓰기 좋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런 그림이죠.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도 쭉 정리해보면, 뭐 얘도 사실 토큰 탈취되면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게 완료기는 원래 길었던 이런 것들이 있고, 인증에 대한 부재라든가, 이게 제가 레터럴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요게 파드가 탈취당하면 옆에 파드 서비스도 막 탈취당, 이런 개념입니다. 확정성 없고, 사실 여기서 PSH나 바운드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이 나와도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되지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쯤에서 아마 뭐 이렇게 이스티오 쓰면 MTLS 있잖아라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추노님이 지금 눈을 반짝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걔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걔도 롱리브드 인서가 들어가면 결국 마찬가지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게 네버 트러스트 얼웨이즈 베리파이인데, 사실 영어로 좀 별로고, 우리가 익숙한 K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뭐 의부증, 의처증 같은 거를 이제 대입한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고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은, 개념은 언제나 있었잖아요. 근데 매번 그렇듯이 또 구글이 먼저 이제 뭔가를 합니다. 그 발표했어요. 이게 비욘드 코프, 비욘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나온 지가 벌써 12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기본적인 사상은 VPN이 없는 세상을 꿈꿔, 이 사람들은. VPN이 없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였고,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개념들 보시면 아이디 기반이니 뭐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우리 제 세션 제목이 워크로드 아이디 매니저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컨셉들은 있었고, 이걸 대규모 사례로 한 첫 번째로 발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게 2014년, 그리고 2020년에 또 NIST가 요걸 기반으로 이제 퍼블리케이션, 이게 간행물 하나 냅니다. 요게 보시는 것처럼 800의 207이라는 놈인데, 여기에 제목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예요. 여기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쭈루룩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목이 타네.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 놈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이게 웨어가 아니라 후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요게 사실은 맨 첫 장에 나왔던 네트워크 경계 방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신원 확인 위주로 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사무실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IFC 출입할 때 그 1층에서 틱 대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활개치고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9층에 들어올 때 또 대고 들어오죠. 여기 지금 이 공영회의실에 올 때도 우리는 틱 대고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태그를 어디 갈 때마다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트워크 안에 내부망에서도 계속 뭔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 주체는 아이디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스태틱한 뭐 크레덴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정보들이 상당히 많죠. 뭐 시크릿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호스트에서도 보면 우리가 환경 파일에다가 갖다 박아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랩에도 사실 보면은 뭐 있죠.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뭐 많이 두면 사실 운영도 복잡하고 관리도 어렵고, 사실은 시크릿 자체가 좀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안에 대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당기고 자동으로 바뀌는 애로 바꿔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이 NIST나 뭐 구글에서 얘기하는 어떤 컨셉들을 얘기했는데, 요게 구현하기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게 네, 여기서 또 난관이 나네. SPP인지 뭔지 제가 여전히 이 발음을 정리를 못했어요. 스파이프라고 하고도 하고, 제가 세션 찾아본 곳에 SPP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발음하시면 되는 요것인데, 하여튼 요 놈은 네, 규격입니다. 규격. 요 놈이 앞에 나온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정해놓은 규격인 거고, 요놈들이 이제 CNCF 그레이드 프로젝트예요. 이미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되어 있고, 요 규격을 가지고 만든 게 스파이어라고 해서 보시면 요놈에 대한 런타임 엔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배포하는 것들은 다 이 스파이어 어쩌고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 스파이피 아이디, 스파이프 아이디, 하여튼 요 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하여튼 이 아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 얘를 설명할 때 사실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봤던 이 저희 내부 세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 레드햇 원 갈 때 비행기 탔잖아요.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우리가 탄 비행기에는 좌석포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뭐 49A, 뭐 30B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거를 CPP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에어포트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SVI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는 탑승권 보딩 패스를 받습니다. 거기는 우리 이름에게 매핑되어 있는 이 항공권 탑승 정보가 있죠. 뭐가 있냐? 비행기보다, 비행기 번호, 항공편이 뭐 KR 100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써 있고, 그런 다음에 나의 탑승할 수 있는 탑승 좌석이 있는데 얘는 무기한 존재하지 않죠. 요놈이 내가 비행기 타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비행기 편에만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저 SVID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크레덴셜이에요. 요놈이 나의 자격 증명인 거고 얘가 토큰입니다. 요걸 주면 이걸 가지고 쓰는 방식이다. 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그 비행편이 아니면 무용지물인 거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SPPID라는 스파이프 아이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번호는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 SVID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요 놈이 숏 DVD고 요 놈이 로테이션입니다. 요 개념을 얘기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에어포트 애널로지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스파이 서버.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오피스 컨트롤러드에 올라가는 오퍼레이터 개념으로 이게 배포하는 실제로 CA 하는 가장 총대장 같은 놈인 거고, 마스터노드 있겠죠. 그 다음에 스파이 에이전트가 노드 로컬 브로커라고 써 있잖아요. 말 그대로 노드에 설치된 이름입니다. 얘가 브로커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놈의 권한을 받아서 요놈이 이제 각자 노드에 있는 워크로드를 인증하는 걸 얘가 합니다. CSR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볼륨 마운트 시키는 기능이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죠.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OIDC 연동화 가지고 여기서 만든 아이디를 밖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서버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뭐 별거 없습니다. 얘가 이제 맨 처음에 노드도 인증을 해주고 워크로드 인증하고 이런 걸 할 때 요놈이 처음에 해줘야지 인증에 대한 이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SVID라는 게 또 만들어서 발급이 된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파이프, 스파이어 하여튼 뭐 요 기능을 우리는 K8S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K8S 위반을 위해서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베어메탈도 있고 그냥 일반 클라우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K8S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어테스테이션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거 뭐죠? TPM이죠, TPM. TPM에 있는 걸 갖다 쓰기도 하고 혹은 애전 AWS가 자기들이 뭐 루트 오브 트러스 뭐 이런 걸 지들이 따로 노드에 대한 걸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붙여 쓰라고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러나 K8S 기반을 쓰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에이전트가 있는데 각 노드에 배포됩니다. 이 데몬셋으로 떠요. 데몬셋으로 떠가지고 실행이 됐는데 여기가 뭘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 보면 조금 설명이 됩니다. 먼저 이 워커노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워커노드에 이 노드 우리가 스파이가 제로터치 워크로드 아이디 매니저라는 오퍼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 스파이어 관련된 애들을 쭈르륵 배포했고 이제 서버도 배포됐고 이 스파이어 에이전트가 저 노드에 해당 노드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데몬셋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빵 떠요. 빵 뜨는데 얘가 이제 뭐였냐 까먹었네. 그 노드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뭐시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이거 발음 생각하다가 지금 내용을 까먹었어. 네, 어쨌든 네 데몬셋으로 떠가지고 야, PSAT 아까 우리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바운드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
그 단어가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게 그 프로젝트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이잖아요. 요 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데몬스에다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는데 그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하여튼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데몬스에 집어넣고, 그 방식은 아까 얘기한 그 방식이죠. 우리가 볼륨 기반으로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요 놈을 저 스파이어 서버에다 보내요. 보내는데 저 보낼 때 그 PSAT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 어테스테이션을 위한 프루프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저 서버가 이 보낸 PSAT에 있는 정보들을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그 PSAT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안에는 뭐 이 기본적인 노드의 정보도 들어있을 거고, 이 데몬셋이 떠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정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 정보라든가 뭐 서비스 어카운트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을 확인한 다음에 요놈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벨 셀렉터랑 비스무리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내부에 이러이러한 정보들의 셀렉터가 있으면 이런 아이디를 발급하겠다는 정책이 이미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스파이어를 설치하는 관리자가 만들겠죠. 그거에서 매핑되어 있는 아이디를 발급해 줍니다. 생성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 이후에 실제로 이 SVID라는 걸 만들어서 저 노드에 있는 데모셋에 내려줘요. 그러면 그놈이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에 노드에 대한 인증이 진행이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PSAT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K8s 기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애저나 뭐 AWS나 혹은 아예 베어메탈 환경이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이제는 워크로드에다가 이 스파이어 에이전트 노드에 떠있는 애가 브로커 기능을 실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워크로드가 이 에이전트에다가 그 아이디를 발급하거나 SVID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요거를 하게 될 때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 워크로드 파드가 생성이 될 때 파드 스펙에다가 이 스파이어 관련된 것들을 정의해서 붙여넣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볼륨 마운트를 시켜줘서 넣는 기능이 있는데, 이 볼륨은 이번에는 뭐 PSAT 이런 용도의 토큰이 아니라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뭘 하냐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로 이제 그 소켓 통신해가지고 직접 이 워크로드에 대한 API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소켓 통신하면서 처리하면 커넥터에서 이거를 요청하는 놈에 대한 프로세스 ID, UID나 뭐 PID, GID 정보를 갖다 줍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콜러 검증을 이렇게 부르고, 이것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생성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그 C그룹에 대한 정보라든가 K8S 관련 정보들을 같이 수집해서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얘 이상 없네라고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동일한 정보죠. 이러이러한 정보들 휴식했을 때 줄 수 있는 정책임이 있어. 이걸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고 SV 아이디를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시온 리브드라는 것들은 계속 갱신되는 형태로 된다. 이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는데, 노드는 보통 7팽 2저초 정도 되는 걸로 쓰고, 이 SVID 나와 있는 애들은 이게 뭐 그 앞에 잠깐 지나가는데 제이슨 형태로 주느냐 아니면은 뭐 엑사509로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엑사509는 1시간, 뭐 그 제이슨 형태는 5분 단위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걸로 계속 갱신시켜주면서 로테이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졸리시죠? 졸리면 사실 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간 타이밍인데, 질문해도 다들 답이 없을 것 같은 표정이라. 네, 일단.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볼륨 마운트를 하는 것들 때문에 CSI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콜브렛에 연결해주면 얘가 만든 여러 가지 뭐 PSAT라든가 뭐 도메인 소켓 정보가 도메인 소켓을 만든 다음에 볼륨을 붙여줍니다.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있다는 거고, OIDC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은 여기서 만든 기능들을 외부 OIDC 오픈 아이디 커넥터를 연결해서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페더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서로 지들이 만든 이 S베드나 이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들도 우리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그럼 지금까지 쭉 길게 설명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솔루션으로 우리 기능으로 낸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워크로드 아이디 매니저라는 거고, 4.20에부터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고요. 이제 우리 4.21이니까 나와 있고, 사실 제가 이 장표에는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라 넣진 않았는데 원래 이거는 멀티 클러스터의 의미가 있어요. 이 기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여러 가지 멀티 클러스 관련된 ACM, ACS 쪽에 연결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기능들이 최신의 업데이트에서는 AI 쪽으로 연결된 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뭐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유스 케이스들은 사실 스태틱 크레덴셜 교체하는 게 제일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제가 써왔는데 길어가지고 뭐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은 아까 이미 나왔죠. 이런 것들을 솔리브드로 바꿔서 SBID 형태로 바꿔서 쓰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뭐 DB 패스워드나 API 키 같은 것들 이거 시크릿 정보들도 바꿀 수 있다. 환경 변수도 아까 얘기를 했었네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 이게 제가 시간이 좀 넘칠 것 같아서 좀 뺐는데 플러스 웹으로 접근하는 기능들이 우리도 기존의 서비스 어카운트 쓰는 게 이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도 지금 이걸 적용해가지고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뭐 페더레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 레지스트리에도 이미지 풀스크립트 하는 것도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제일 편한 거는 뭐 우리 뭐 CI/CD 같은 거 할 때가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젠킨스나 테크톤 할 때 당연히 기본으로 쭈루룩 깔려 들어가는 기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거 서머리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원래는 이게 작년 말에 우리 그 쿠베콘에서 우리 쪽 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요게 완전히 이분이 우리 이 제로터치 관련된 거를 제일 많이 하는 안젤리 탈량이라는 분인데 요분이 발표하는 세션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 에이전틱 AI 쪽에서 이 기능이 쓰이는 좀 많이 쓰일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만하죠. 이게 멀티클러스 환경에 대한 인증이고 굉장히 많이 서비스 어카운트들을 보완을 주는 기능이면 사실 딱 떠오르는 거는 에이전틱 AI거든요. 요거에 대한 실제로 이미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고 MCP랑 관련해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로드맵에서 뭐 구체적인 뭐를 제가 얘기 드리긴 뭐한데 이런 내용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사례 발표가 있고요. 이것도 리밍이 저번에 공유해준 블로그인데 이거는 뭐 우리 좀 차세대 기술에 대한 내용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MCP랑 같이 지금 설계되어 있는 기능들이 쭈루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넘어가는데 네, 중간에 뭐 SPP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에 대한 것들이 뭐 서비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 허점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로테이션 되는 기능을 가지고 좀 보완해 그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MCP나 에이전틱 AI 할 때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세션을 준비를 했고 원페이저 장품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저번 달에 우리 임원 미팅 할 때 소개드렸던 기능들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네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아, 그거 꺼야 되나? 레코딩 꺼야 되죠, 먼저. 레코딩은 종료하겠습니다. 따로 판매하는 거 오픈시프트의 기능입니다, 기능. 기본 기능인가요? 네네. 이미 GA가 됐어요. 우리 오픈시프트에 4.20에 들어가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능 항상 그렇듯이 GA 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 무결하게 잘 돌아가지는 않겠죠. 우리는. 버전이 올라가면서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고객들이 이걸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이디 기반의 인증이라는 것도 사실 원래는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찾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레퍼런스 아직 없는데 저 없애는 프로젝트 자체로 보면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버가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능 자체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네, 질문이 부사장님은 질문 주셨는데, 네, 바로 제안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랑 아닌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요거의 기능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싱글 클래스로 쓸 수도 있고, 페더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기능들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앞으로 나올 기능들은 우리 멀티 클러스터 관련된 기능들로 기능이 확장되는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로드맵에 있습니다. 싱글 클러스에서 쓰거나 클러스터 몇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페더레이션 하는 거 혹은 뭐 OIDC 붙이는 기능들은 이미 나와 있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냥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저 기능을 찾을까요? 이거는 사실 고객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무슨 그 뭐 경계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쪽에 대한 솔루션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대신에 오픈시프트 내부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쿠버너티스 내부에 스태틱한 인증 정보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걸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클러스터 내부에서 오픈시프트나 K8S가 쓰는 이런 정보들은 어, 고객들이 손을 안 대게 될 정도로 자동화해서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기능에 대한 것들도 있고, 사실 지난번 릴리즈였나 보시면 고객들이 이거 로테이션 주기를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보면은 이 인증이 언제 끝나는지 만료가 언제 되는지를 보는 기능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픈시프트 내부 인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부 용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워크로드가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 혹은 뭐 우리가 뭐 정적으로 어딘가 다른 외부로 접근을 한다거나 DB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딘가에 박아놓는 이런 정보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보안에 대한 허점을 없애세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객들이 보안 사고가 먼저 터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고객한테 설명한다면 지금 상태로 설명하는 건 제가 보기에 고객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고객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이걸로 그렇죠. 해결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 상황이 언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근데 서비스 어카운트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관리가 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서비스 어카운트랑 자체가 오픈십 내부라기보다 워크로드를 위한 기능들인데 그걸 누가 로테이션을 써주는 CA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네, 현재 고객이 네. 쓰는 서비스 어카운트들은 대부분 관리가 안 돼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게 아니라 뭐 아까 얘기 드린 뭐 바운드 SA 토큰 같은 걸 쓰면 좀 다른데 걔네들도 사실은 결국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사장님이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 에이전틱 AI에서 유용해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거 기능 자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에이전틱 AI에서 를 위해서 뭔가 기능이 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선 요거 자체 오픈시트 클러스터에서 내부에서 쓰는 것들과 외부 페더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틱 AI에는 여러 기능들이랑 MCP에 뭐가 녹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게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OCP에서 단일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좀 찾아보니까 저도 OPP, ACS, ACM과 연계할 때 쓸 수 있고. 단일도 돼요. 단일 됩니다. 예. 단일 클래스의 오퍼레이터로 나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제공하는데 그 단일 클러스터에서 이 해당 오퍼레이터를 지원하냐? 꼭 지원을 하죠. 예. 지원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몰라도 어떤 건 뭐라고 나왔길래?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내가? 그쪽에 물어봤더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OPP 당연히 일단 포함되어 있는 OPP, ACN, ACS에서 같이 연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단일 OCP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사실 제 여기 나와 있는 유스 케이스 사례들을 보면은 스태틱한 그 인증 정보들을 없애주는 기능, 없앤다기보다는 뭐 보안성을 제공해서 빨리빨리 로테이션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대신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멀티 클러스터에서 훨씬 효과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고 ACS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능들이라고 또 실제 아까 뭐 안젤리 그분의 세션을 보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에서 아마 지금 부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에이전틱에 관련된 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보안 체계를 대체하는 건지 보완하는 건지 그래서 헷갈리는데 대체는 아니죠. 대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의 뭔가 통신을 한다 그러면 토큰 발행해가지고 뭔가 돌아갈 텐데 아키텍처가 이걸로 바뀐다고 치면
스파이어 서버가 어딘가 있을 거고 얘 자체가 스파이어 에이전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파이어 서버나 스파이어 에이전트가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내부에 각자 뭐 마스터나 각 이런 노드들의 생성이 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얘가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 어카운트가 없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건 있는데 대신에 요거를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대체 뭐 쓰기에 일부는 좀 바꿔주지만 기능을 없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은 아닌 거고. 우리 그런 점에 한대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컨셉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술 자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는 K8S 기반이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오퍼레이터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기존의 오픈시프트의 보안 체계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SVID라는 그런 식으로 짧게 토큰을 더 강화해주고 무조건 거를 수행을 한다라고. 오퍼레이터가 설치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에 깔리는 게 디폴트인데 뭐 매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정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안 될 리는 없고 어차피 컨테이너들이니까. 일부 그 UI나 뭐 이런 데 설정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온을 시키면은 바로 기존의 오픈시프트의 토큰보다 더 강화된 좋은 질문이시고 이게 그 어테스테이션 하고 뭐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정책에 따라서 아이디를 발급하고 SBI 아이디는 크레덴셜을 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클러스터 와이드에게 모두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이게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수행한다고 하면은 모든 노드에다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의 사유로 얘는 필요 없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레벨 셀렉터 같은 거 줘서 100% 안 한다거나 하면 그 노드는 해당이 안 될 테니까 이런 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한 내릴 때 독소 조항으로 요 기능을 넣어서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고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이번에 얘기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소버린 클라우드 얘기할 때 이거 계속 들어가요. 이 얘기가 우리 주제로. 컴피덴셜 컴퓨팅하고 관련있어요.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보안죄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기밀 커뮤니팅은 기밀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앱을 배포해주는 건데 그거는 그 과정을 할 때 이 환경 자체를 검증하거든요. 근데 워크로드를 검증하는 거는 사실 얘를 통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코코랑 연결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와 있고 그 명화님 저저번 주인가 우리 그 테크데이터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시크릿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한 장 딱 추가하면 저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소버린 클라우드 주제에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아닌 생각도 그 됩니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명환이 발표할 때 일단 하시는 그 솔루션들과 이 영역을 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겹치는 데도 있어요. 스틱 크리덴셜 관리하는 부분을 겹치는 거고 얘가 더 큰 범위에서 더 그렇고 이렇게 볼트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 레벨에서 시크릿 메이지를 듣고 클러스터 레벨에서 이렇게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도 관리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 사실 저희한테 더 이상 발표는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시크릿 그때 당시 발표했을 때도 볼트 기능을 우리가 제공 안 하기 때문에 볼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픈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얘는 시크릿 매니지먼트를 위한 솔루션이니까 더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오픈시프트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크릿 매니지먼트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다만 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기능들이 빠진 거예요. 저희 외부에 연결할 수 있는 시크릿 매니지먼트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서트 매니저가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서트 매니저. 요게 우리 유스 케이스에 보면 사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비공식적인 세션에서 들었던 거라서 장표는 안 넣었는데 볼트랑 연동하는 것들도 실제로 있고 얘를 쓰는 것들이 케이스에 있더라고요. 있고 우리 이스티하고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본 거에서는 그게 뭐 설명을 쫙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거는 넣진 않았습니다. 토큰 프리뷰션이죠. 얘는 토큰 그 실시간 토큰 개념으로 계속 토큰 체크하는 거.
이게 시크릿을 완전히 없애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시크릿을 어디다가 뭐 하려고 하는 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볼트도 그렇고 얘도 얘도 그런 그렇고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객할 때그 보안 강화를 우리가 제한을 거꾸로 한다고 치면 왜냐면 뭐 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걸 제한하는 게 맞을지 뭘 제한할지 낮을지 고객 유스케이스 잘. 그 요구는 지금 나오는 이유가 어떤 요거에 대한 침해 사고나 뭐가 없으면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언급해도 고객이 받아들이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로 서비스 어카운트 타치 당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슈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사례가 쉽지 않지. 저희도 API 콜에 대한 토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가 지나면 그 토큰이 만료되고 새로 발행되고 하는데 얘는 훨씬 더 짧게 맞아요. 줘가지고 관리한다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분 단위로 뭐 이렇게 5분 단위 이렇게 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짧게도 될 거예요. 디폴트가 5분이거든요. 제이슨 형태로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뭐 네, 그래서 얘기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안 얘기할 때 한 꼭지로 넣어가지고. 저희 오픈시프트 말고 안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AP 개발자들이 스파이어 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소에 쓰고 있던 인증 체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끼워넣어가지고 개발 영역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플랫폼 말고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 거가 아니라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K8S 기반이기보다는 아마 좀 섞여 있는 사례 같은데 우버가 이걸 되게 대형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제일 큰 이 스파이어 사례가 우버입니다. 우버 그럴만 하죠. 걔네는 자동차 서번 애들이다 보니까 뭐 만들 거잖아요. 개발 쪽에는 좀 약간 다른 게 더 개념이 나온 게 키를 노출 안 하는 게 굉장히 개발자들이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주는 키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내부가 어떻게 되고 키가 어떻게 발행되고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저런 솔루션이나 저런 어떤 기능들을 그냥 가져다가 인젝션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승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퍼레이트만 설치하면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나 키들이 자동으로 갱신하냐? 되진 않아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특정 워크로드에 저걸 기능을 활용해서 바뀔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 후에는 그 키들이나 서비스 어카운트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런 기능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뭔가 갱신을 하고 새로 발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걸로 가야 되고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크릿이 만들어졌어. 토큰이 발행했어. 그럼 끝인데 사실 걔 또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부에서 쓰고 있고 내부 사용자들이 쓰는 거니까 내부는 안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랑 맞지 않으니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사실 놓쳤던 포인트인 거죠. 놓쳤다기보다는 과거 이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왔다 보니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안팀이나 그쪽에 노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챙겨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고객들이 많이 뭐 어디서 보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솔루션이 제로 트러스트를 해주는 솔루션이면 제로 트러스트 개념 설명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추가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시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